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이제 2023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뭔가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이 대한민국이 젊어지는 해이기도 하죠. 오는 6월부터는 이 만 나이를 공식 나이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게는 2살 그리고 1살씩 어려지는 이 시점에서 뭔가 보너스처럼 얻은 이 젊음을 어떻게 관리를 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인생설계 원픽에서 미래 대비책들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처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장석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께서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이슈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나이 말고도 보험업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의 궁예 장석현입니다. 23년을 알리는 첫 방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꼭 건강하시고 그리고 계획하고 목표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험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4대 보험에 관한 보험료 인상 이슈입니다. 지금 뭐 대중교통, 택시비, 그리고 전기세, 뭐 할 거, 유류비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 인상이 되고 있는데 4대 보험 역시 약간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소식이에요. 이 첫 번째 소식 말고 나머지는 다 좋은 소식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4대 보험이 이제 요율이 좀 변경되는데 우리가 4대 보험 하면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이 산재보험, 이 네 가지를 4대 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자이신 분들, 사업주이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전년과 동일하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직장 가입자이신 분들은 22년도에는 기존 요율이 6.99%였는데 23년이 되면서 7.09%로 조금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정확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수치로 말씀드리면 이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23년도가 되면은 이 건강보험에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한 3,000원 정도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그리고 직장 가입자이신 분들은 점수에 따라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시는데 1점당 22년에는 205.3원에서 23년이 되면 208.4원으로 한 3.1원 정도 또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보험도 있는데 여기서는 22년도에는 0.86%였다가 23년도에는 0.91%로 인상률만 놓고 보면 한 5.81% 정도 인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인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변동 요율이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변경 요인들이 있는데 예전부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했었는데 올해에는 변경이 됩니다. 경상 환자들에 대해서 이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서 뭐 많이 다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100대 0 사고가 아니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가실 비율이 낮은 피해자가 부상 정도가 심한 가해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가실 비율이 80%입니다. 과실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가해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이분이 이 사고로 인해서 상해 14등급 정도의 부상을 판정받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12등급, 14등급을 이 경미한 경상 환자라고 부르는데 경상 환자죠. 자, 그 다음에 상대편 과실 비율이 나머지 20%겠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14급의 이 부상 등급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오래 누워 있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치료로 이제 퇴원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5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고요. 그리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치료만 하고 일상생활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치료비가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피해자는 자기 과실이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한테 총 치료비 500만 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긴 하지만 내 돈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긴 하지만 500만 원이 비용이 지출되게 되면 나중에 이 보험은 그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속 가입하기 때문에 이 요율이 올라서 자동차 보험이 이 피해자 보험이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비가 50만 원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오히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과실 비율에 따른 자기부담제를 실시를 합니다. 다시 표를 돌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가실이 80%입니다. 자, 그리고 병원비는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 500만 원 중에 가실 비율이 80%이기 때문에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이 100만 원만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도 피해자한테 이 가실 비율 20%에 해당하는 40만 원만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는 접촉사고만 한번 났다고 하면 먼저 오래 들어놓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게끔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부담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병원에 오래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과잉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이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좀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래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를 초과하게 되면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가 의무적으로 제출이 돼야 됩니다. 이분이 정말 이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있는지 요거를 꼭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진단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병원과 환자 두 분 다 이제 문제가 있던 부분인데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도 개선이 됐습니다. 예전에 그 자동차 보험 약관을 보면 이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한도로 입원비를 전액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약관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의원에서는 이 입원실을 상급 병실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입원 환자들만 받는, 그래서 상급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리고 돈은 많이 받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이 상급 병실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약간 이 그 보험을 이용하시는 의원이나 환자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개선되는 부분에서는 의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불합리한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바이 보험인데요. 오토바이 사고건을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7년에 18,000건, 그리고 2018년에 17,000건, 보통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이 팬데믹이 시작된 2019년부터 해서
오토바이 사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3만 건에 가까운 사고 건이 생겼는데 20년 기준으로 보면 배달 오토바이 한 대당 1년에 평균 2번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오토바이를 모시는 분이 1년에 2번 사고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인 54.9%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23년도부터는 이런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에서 강제 등록 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오토바이를 몰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자체에서 강제로 이 오토바이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 이런 강제 조항이 하나 생겨났고요. 그리고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영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 플러스 그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과태료까지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은 2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이 오토바이 의무보험에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거리에서 무보험 차량은 보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시는 분들 중에 이 등록을 하고 타시는 분들, 등록을 하고 무보험이신 분들도 많지만 아예 등록 자체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들은 이런 강제 조항들을 또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이 오토바이들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오토바이를 몰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 오토바이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끔 오토바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이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중복 가입한 실손보험입니다. 자, 우리가 실손보험은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 개인으로도 가입하고 계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직장에서 또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보험 그리고 단체보험 이 두 가지를 중복해서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치를 한번 볼게요. 단체보험 가입자는 지금 22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한 469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3,746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이 두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144만 명 정도 되거든요. 자, 실손보험 10,000원으로만 잡아도 144만 명이면 수백억이 되는 이 수치거든요. 이 불필요한 돈이 중복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거 우리가 기존에는 개인 그리고 단체 이 중복으로 가입이 돼 있으면 개인 보험만 중지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을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하신 분들은 이 단체 보험은 유지하되 개인 실손보험은 중지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퇴사 이후에 다시 살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이 기존에는 있었는데 지금 23년도에는 개인이나 단체 중에 자기가 원하는 실손의료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그래서 선택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또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보험을 납입 중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납입을 계속하고 계셨던 분들은 나중에 다시 이 둘 중에 하나는 환급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3년도에 달라지는 보험들, 건강보험료 인상되는 부분이랑 그리고 자동차 보험 이 제도 개선, 그다음에 오토바이 보험 의무보험 실수 가입, 그리고 이 실손의료보험 중복으로 납입되던 거 개인 그리고 단체 둘 중에 원하시는 이 보험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몇 가지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보면 23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험사 회계 기준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자산이랑 부채를 평가하는 기준이 시가 평가 기준으로 바뀌면서 올해에는 뭐 종신보험이나 이런 저축보험이 좀 활성화된다라기보다는 건강보험에 좀 더 매력적인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모든 물가들이 상승을 하고 너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지는 시점에서 이 보험을 먼저 해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험을 먼저 해지한다라기보다는 이 보험료를 불필요하게 나가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4대 보험부터 자동차 보험, 실손까지 변화하는 내용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변화에 맞는 전략들은 계속해서 저희와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진수 전문가님 그리고 장성재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수술하면 유병자입니다. 작은 수술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보험을 선택하기 전에 가입 심사가 까다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수술 후에 유병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김진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것이 이 약만 먹어도 유병자로 분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수술하면 당연히 유병자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보험을 가입을 하시려면 이 가입 전에 계약 전 알릴 의무를 통해서 이제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침해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통해서 이제 승인이 나는 경우에 이제 보험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보험 심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시청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일반 보험을 통해서 심사를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병역자 보험이라고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325가 그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중대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질병인데도 이 처음부터 일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유병역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일반 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한번 보시지 않으시고 바로 유병역자 보험으로 넘어가신다라고 하시면 보장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일반 심사 보험보다는 협소할 수밖에 없고요. 납입하는 보험료도 이제 좀 더 많이 더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총 납입 보험료를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병력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도 바로 유병역자 보험이 아니라 좀 일반 심사 보험으로 먼저 심사를 진행을 해보시고 알아보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 마음을 통해서 이번 사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약을 먹고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일단은 이 일반 보험 심사를 거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또 만나봐야 문제점이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이 시청자님 같으신 경우에는 40세 여성분이셨어요. 아무래도 40세가 넘어가시다 보니까 자궁이라든지 유방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검사를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검사를 진행을 하시면서 2년 전에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신 이력이 있으시고요. 3년 전 같은 경우에는 담낭 쪽에 문제가 생기셔서 수술을 하셨던 이력이 있으십니다. 내가 자궁하고 담낭을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을 받아보고 싶어도 좀
미루고 계셨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셨던 사례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수술을 이미 끝난 상태인 거고 절제가 완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장에 대한 부분이 일반 심사보다는 좀 많이 협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입된 내용을 이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손해보험사에서 이제 실손의료비를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질병에 대한 상해에 대한 입원 또는 통원에 대해서 각각 5천만 원과 30만 원에 대한 한도에서 보장을 받으셨고 보험료는 2만 5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이제 암하고 뇌를 이제 나눠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보시면은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다음에 암수술비 2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시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암진단비가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지금 5만 8천 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책정이 높게 된 이유는 유병학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일반 심사보험보다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이 지출을 하시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 C손해보험사에 있는 건강보험을 또 준비를 하셨는데요. 암진단비 2천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 원과 수술비에 대한 부분도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하셨고 여기에다가 질병 상해 수술비를 같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선 가입돼 있는 보장에 대한 내용은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게 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병학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보험료가 18만 9천 원이라는 상당히 큰 돈을 지금 납입을 하고 계세요. 그러고 암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궁이라든지 담낭 같은 경우에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암보험만 유병학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 이대 질환이라든지 수술비를 유병학자 보험으로 빼셨다라고 하시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모든 보험 자체를 다 유병학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로만 지금 대략 한 24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암진단비 4천만 원, 그다음에 이대질환 진단비 2천만 원과 수술비 2천만 원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특약, 그다음에 상해 특약이랑 자부상 특약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보험료는 3만 원에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선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꼭 필요한 특약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비, 세 번째는 벌금 담보인데요. 이 세 가지 특약을 준비를 하시는 이유는 기존의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청자님들께서 운전을 아무리 잘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부딪혀서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중상해라든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 부분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형사사건을 넘어갔을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벌금, 변호사 선임비,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이 세 개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대략 10,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기존에 이 10,000원에다가 상해 특약과 자부상 특약을 같이 넣으셔서 지금 3만 원으로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10,000원의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 원으로 보험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운전자 보험 또한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납입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게요. 기존에 있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80세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 운전자 특약도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8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 보험료에 대한 지출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 지출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특약에 대한 만기는 80세 정도로 책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지출하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낮추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가입 내역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암이야 병력이 있다 보니까 유병자 보험으로 조금은 비싸게 준비가 됐지만 이대 질환이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반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이 점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 운전자 보험도 불필요하게 많은 돈을 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문제점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과거보다 유병자 보험이 훨씬 더 좋아진 건 맞습니다.
이 유병역자 보험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수술비나 입원비밖에 보험 가입이 안 되셨었고요. 그다음에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 있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20년나 100세 만기처럼 비갱신이 아니라 무조건 갱신형 보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앞서 보장 내용을 살펴드렸다시피 요즘 유병역자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뇌에 대한 심장에 대한 수술비도 다 폭넓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가 바뀌면서 좀 더 보장 범위가 넓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건데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유병자 보험만 준비를 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 일반 심사 보험으로 한번 심사를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른 리모델링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담석증으로 이미 완치가 되신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2년 전에 자궁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다 완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사항에다 고지를 하고 심사가 결과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보험회사는 지금 보시면은 A 손해보험으로 2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 보험회사는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보험회사를 나눠서 준비를 해드린 이유는 이 암에 대한 강점이 있는 보험회사들이 있고요. 또는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 더 강점이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회사로 나눠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한데 이 부분을 감안하여서 보험회사를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A보험사에 있는 그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A 생명보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으로 준비를 하셔서 보험료는 6만 2천 원 정도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손해보험사 쪽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다음에 뇌랑 심장에 대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각각 2천만 원씩, 그리고 수술비도 각각 2천만 원씩, 여기에 질병이라든지 상해 142대 질병에 대한 수술비까지 포함해서 보험료가 9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으로 준비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보장에 대한 부분은 더 넓히면서도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5만 원 정도 절감시켜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병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담낭 같은 경우에는 2년 부담보, 자궁 같은 경우에는 3년에 대한 부담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험료가 대략 한 1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매달 정도 1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아끼실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전자 보험입니다. 20년나 80세 만기로 우선 준비를 해드렸고 운전자 특약에다가 자부상 특약을 포함해서 보험료는 12,000원으로 기존에 있던 3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보다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절감시켜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3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고 계셨던 게 대략 16만 4천 원으로 대략 보험료가 매달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13만 원 정도가 좀 절감되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매달 내는 돈이 13만 원이 절감이 된 게 아니라 총 20년이라는 납입 기간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총 납입 보험료에 대한 부분에서 3천만 원이라는 보험료에 큰 차이가 나거든요. 게다가 기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가 4천만 원이었고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시면서 5천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진단비에 대한 크기는 늘어났고 총 납입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3천만 원 정도 절감이 된 리모델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책 만나봤습니다. 수술 이력이 있었던 이 담낭이나 자궁 같은 경우에는 2, 3년의 부담부는 있지만 사실 길게 본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적은 부담으로 보험이 잘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암보험, 실비보험 다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이 보험에 있는 약관 같은 경우에는 질병 코드 하나 차이, 그다음에 뇌출혈, 뇌졸중 같이 글자 두 글자 차이로 보장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보험들 같은 경우에 다 지인, 혈연, 학연을 통해서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내가 내는 총 납입보험료, 자동차 한 대 값을 지금 납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큰 돈을 납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이 요즘에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이제 주변 분들, 물론 중요하죠. 사람 간의 인과관계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 거 시청자님들께서 납입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알아보시듯이 보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심사에 대한 부분, 병력이 있는데 보험 가입을 하시고 싶은 분들 많이들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귀찮다, 난 그냥 쉽게 가는 게 좋다라고 해서 유병학자 보험을 그냥 가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총 납입 보험료로 기존 사례와 같이 2천만 원, 3천만 원 더 납입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하실 때에는 한 회사에서만 알아보지 마시고요. 여러 회사를 비교를 해보시되 저희 보험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차례를 거쳐서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과 보장이 다양해진 만큼 이 유병자나 수술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을지 우선 이 전문가를 통해서 꼼꼼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빈틈없는 보험입니다. 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보험을 살펴보는 이유는 내가 가진 보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빈틈없는 보험 준비하는 전문가만의 노하우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장성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이걸 가입하면 이게 부족해 보이고 이걸 채우면 또 이게 부족해 보이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또 많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선 이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보험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방법과 이유를 주제로 선택을 했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서 금전적으로 나와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내 보험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보험을 어떻게 빈틈없이 준비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보험은 내가 아프지 않으면 큰 금액을 오랫동안 낭비하는 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을 맞지 않게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닌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와 아주 가까우신 분도 보험은 보험회사 배불려주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실손의료비 보험만 가지고 계시다가 큰 질병에 걸려서 결국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금전적인 여유만 된다면 사실 다 준비를 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빈틈없이 좀 낭비 없이 준비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이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34살 회사원이셨던 시청자님이셨고요. 결혼은 하셨었고 자녀가 2분이 있었던 시청자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아버지께서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가입해 놓으신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정말 큰 돈이 지출될 수밖에 없었던 시청자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내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저에게 문의 주셨던 시청자님이셨고요. 보험은 TV에서 나오는 광고 상품 그리고 이쪽 저쪽 가입 권유로 전화가 왔을 때마다 좋다고 해서 가입했던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었고요. 보험료는 약 35만 원 정도 납입하셨었고요.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잘못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지출 없이 그 같은 금액 선에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셨던 시청자님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존 가입되어 있던 내용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A손해보험사에서 통합보험 준비하셨습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뇌출혈 진단비 3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천만 원, 질병 상해 입원일당 3만 원, 상해 질병 실손의료비 5천만 원, 30만 원, 그리고 83,250원 보험료 납입하고 계셨고요.
20년 납 80세 만기 그리고 부분 갱신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보험에 2대 진단비와 입원 일당 그리고 실손 의료비 보험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상품인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2대 진단비는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구성을 해놓으신 부분이 문제입니다. 시청자님처럼 뇌출혈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구성을 해놓으시면 협심증이라든지 뇌경색 같은 질병에 걸릴 시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뇌나 심장은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하셔야 나중에 2대 질병에 걸릴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좁게 구성해 놓으신 뇌출혈 진단비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먼저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뇌나 심장은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 1회만 보장하는 진단비와 수술을 할 때마다 매회 지급하는 수술비 특약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입원 일당을 구성해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 점점 입원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입원비 특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특약이기 때문에 내가 낸 보험료 대비 효율적이지 못한 특약입니다. 그래서 입원비 특약보다는 저 보험료로 진단비 같은 걸 올리셔서 보다 많은 진단비로 구성을 해 놓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보험 안에 실손의료비 특약이 들어 있는데요. 이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2세대 실손의료비였습니다. 2세대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세대 실손의료비보다 보장이 더 많은 걸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점은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병원을 자주 갈 수밖에 없는데요. 시청자님께서 지금 나이가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50대 중반이라든지 그 이상이었으면은 2세대 실손을 유지하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렸을 텐데요. 시청자님은 지금 젊고 병력이 없기 때문에 비싼 실손 의료비보다는 저렴한 4세대 실손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병원을 자주 가는 위험 구간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비싼 실손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저렴한 실손으로 바꾸도록 설계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 A생명보험사에서 암보험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보장 내용은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3만 5천 원 납입하고 계셨고요. 10년 납, 10년 갱신으로 갱신 상품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을 준비하셨는데요. 갱신형 상품으로 준비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10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당장은 저렴할 수 있는 상품이겠으나 평생 납입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보험료 또한 지금은 저렴하지만 50대, 60대가 넘어가면 보험료가 엄청 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금액이 조금 나가더라도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비갱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비갱신 암보험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했고요. 다음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 A생명보험사에서 통합보험 준비하셨습니다. 보장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뇌출혈 진단비 3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천만 원, 상해 질병 수술비 50만 원, 20만 원,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까지 5천만 원 준비를 하셨고요. 보험료로는 3만 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이 상품 역시 10년 납, 1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이 보험은 위에 말씀드린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 구성을 해놓으신 부분이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갱신형 상품으로 구성을 해놓으신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역시 리모델링을 도와드렸고요. 다음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 A생명보험사에서 CI 보험 준비하셨습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일반 사망 진단금 3천만 원, 암 진단비 2,400만 원, 중대한 뇌졸중 2,400만 원,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400만 원, 그리고 15만 3,200원 내고 계셨고요. 20년 납 80세 만기 종신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CI 보험이란 크리티컬 일리스의 약자로 중대한 질병에 걸릴 시 지급이 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판매할 때는 아플 때도 보장이 되고 사망 시에도 보장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팔린 보험인데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하는 부분은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릴 시 사망보험금에서 미리
50%에서 80%를 선지급해주고 사망 시에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진단비가 한 번 지급되면 남아있는 차액 금액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나머지 특약 또한 모두 없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가입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중대한 질병에 걸릴 시 보험료가 지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아니라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받기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인지 못하시고 가입을 하셨고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보험 역시도 리모델링 도와드렸고요. 다음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 A손해보험사에서 운전자 보험 준비하셨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벌금 2,5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자금 1억,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 상해우유장애 5천만 원 납입하고 계셨고요. 납입 보험료로는 5만 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구성하셨었고요. 이 보험은 운전자 보험인데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꼭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가입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교통법이 개정이 된다거나 일정 시기가 지나서 한도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민식이법이 생기기 전에 가입하신 상품으로 지금은 스쿨존 벌금 포함 3,500만 원까지 벌금을 보장하고 있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또한 2억, 변호사 선임 비용도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 역시 리모델링이 필요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한도가 올라갈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 바꿔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바꾼다고 해도 기존 보험료랑 차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꼭 그때마다 바꾸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5만 원에 가입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만 원대로 가입 가능하신데 5만 원으로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 말은 가입 당시 설계사가 적립보험료를 집어넣으면서 보험료를 올린 걸로 보입니다. 이거야말로 보험에서 배불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가급적 적립보험료를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시청자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보험이 잘못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시청자님께 맞지 않는 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빠르게 필요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입 내역 살펴봤는데요. 월 35만 원씩 보험료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대비 해소는 2대 질환이 너무 협소하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갱신으로 준비된 게 너무나도 많고요. 이 운전자 보험도 5만 원이면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사례에서 필요한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 전체적인 보험 리모델링을 도와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손해보험사에서 실손의료비 4세대 실손으로 새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상해 질병 실손의료비 5천만 원에 20만 원 준비를 해드렸고요. 보험료로는 1,200원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A생명보험사에서 암보험으로 준비해드렸고요.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진단비 1,000만 원, 고해감 진단비 5천만 원 준비 도와드렸고요. 64,280원으로 구성해드렸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드렸습니다. 앞에 문제점을 완전히 보강해드리면서 비갱신형으로 20년 내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되는 보험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혹시 모를 가족력 때문에 고해감 진단비까지 5천만 원으로 더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혈액암, 즉 백혈병에 걸리게 된다면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과 고해감 진단비 5천만 원까지 중복으로 1억을 받을 수 있게 설계 도와드렸고요. 다음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 M손해보험사에서 통합보험 준비해드렸고요. 보장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2천만 원,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심장 수술비 각각 3천만 원, 질병 상해 수술비, 엔대 수술비,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까지 구성을 해드렸고요. 납입보험료로는 10만 2,713원으로 구성해드렸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구성해드렸습니다. 기존의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구성되어 있던 부분을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보장 범위 넓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수술비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뇌혈관 질환 수술비, 심장질환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을 해드리면서 기존 문제점을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술비, 후유장애
까지 보장이 범위가 넓은 특약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다음 리모델링 도와드린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 A손해보험사에서 운전자 보험 도와드렸고요. 벌금 3,5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으로 구성해드리면서 보험료는 1,100원,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기존의 적립보험료를 없애고 저렴하게 10,000원대로 구성해드리면서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최고치로 구성해드리면서 알뜰하게 구성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A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 준비해드렸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일반 사망 1억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16만 7천 원으로 20년 납 종신으로 구성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님께서 결혼도 하셨고 자녀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사망보험금도 필요하다고 느껴지셔서 사망보험금 1억까지 준비를 도와드리면서 기존 보험료 35만 1,000원에서 35만 4천 원으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보장에 있어서는 보장 범위는 넓고 그리고 비갱신 보험으로 그리고 사망 시까지 사망보험까지 빈틈없는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시해 주신 이 해결책 이외에 짚어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보험은 TV 광고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가입할 때 저렴하다고 보장 금액이 높다고 무조건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내가 가입해 놓은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중복으로 가입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고요. 보장 범위 또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살아생전 보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자녀분이 어리시고 가장이라면은 사망보험금까지 가입하셔서 내 보험에 어디 하나 빈틈없이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 모를 위험에 있어서 나와 우리 가족을 금전적으로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구멍 없이 빈틈없이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가입해둔 보험이 하나도 없어도 문제가 되지만 공들여서 가입했던 이 보험이 보험료 때문에 내게 되려 부담이 된다면 리모델링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정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보험은 옛것이 좋다라고. 이 과거에 가입한 실손 의료비 보험이 무조건 좋은 걸까요? 네, 요즘에 들어도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이 실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4번의 이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전문가님, 실손 의료비 이거 보험료에다가 내가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1세대 실손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은 1세대 실손 의료비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이 1세대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갱신율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크게 지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하지만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과거 실손이 좋다, 지금 실손이 좋다, 어떤 답을 좀 내려드리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진단비 같은 경우에 약관상 나와 있는 보장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뇌출혈 아니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이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의 장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과거의 실손 같은 경우에는 노안 수술을 하실 때 다초점 렌즈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되시고 그다음에 한의원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중복으로 40%까지 보장이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또한 5년마다 갱신이 된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지출이 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과거 실손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내가 납입을 함에 있어서 보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현재 실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하시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실손이 어떤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혼자 결정을 내리시는 것보다는 저희 인생설계 원픽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가 드릴 테니까 상담을 통해서 리모델링안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손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고요. 이어서 사망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사망보험은 정기보험 그리고 일반 사망보험금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기보험은 설정해 놓은 기간까지 내가 나이대 60대면 60대, 70대면 70세까지 설정해 놓고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정기보험이고요.
설정해 놓은 나이가 지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은 있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는 게 정기보험이고요. 일반 사망보험금은 정해놓은 기간 없이 어떤 이유로 사망을 해도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게 일반 사망보험금입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 사망보험금을 놓고 나한테 맞는 사망보험금이 어떤 건지 비교 한번 해보시고 가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